지구과학의 개념 노트, 지질시대의 기후 연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시대의 기후, 우리 고기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기후는 문헌이나 나이테 연구 등을 통해 알아낼 수 있으며, 먼 과거의 기후는 빙하, 그리고 화석, 그리고 지층의 퇴적물 연구 등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세 가지 정도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산소동위 원소비를 이용한다라는 건데요. 이 산소동위 원소비는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소동위원소비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반감기 배우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양성자의 수가 같으나 뭐가 달랐던 것이죠? 그렇죠. 중성자의 개수가 달랐던 것이죠. 산소도 이러한 동위원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산소는 16산소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는 이러한 16산소 말고도 18산소가 존재합니다. 물론 양은 16산소가 훨씬 많고요. 그랬을 때 우리 18산소와 16산소의 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산소 동위원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18산소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산소는 16산소보다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산소가 같은 조건에서 증발하는 상황이라면 18산소의 증발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볼 건데, 이런 식의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에는 이렇게 바다를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왼쪽에는 우리 고위도 지역에 있는 빙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바닷속에는 산호와 유공충 같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바닷물도 물이기 때문에 H2O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산소, 두 가지 산소가 있습니다. 18산소, 16산소. 16산소의 물도 있고 18산소의 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산소들이 증발을 하게 되면은 대기 중에 18산소도 있을 거고 16산소도 있을 겁니다. 증발한 이 두 산소가 육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은 우리 빙하 속에 남게 될 거고요. 이러한 빙하가 또 녹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닷물로 18산소와 16산소가 또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될 거고요. 우리 바닷속, 그리고 대기, 그리고 빙하 속에 산소 동위원소비는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온이 현재보다 낮아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온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은 증발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18산소의 증발이 줄어들게 될 거거든요. 물론 16산소 또한 줄어들겠지만 우리 18산소는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산소의 증발량이 더 많이 감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대기 중에서 18산소가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 대기 중에서의 18산소와 16산소의 비는 감소를 하게 되겠죠. 대기 중에서 이렇게 비가 감소하게 되면은 우리 빙하 속에서도 이러한 18산소와 16산소의 비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바닷속은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 스타트가 증발이 적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해양 속에서는 이 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반면에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라면은 18산소의 증발량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 대기 중에 산소 동위원소비는 높아질 겁니다. 대기 중에서 이러한 산소들이 많아졌으니까 우리 빙하 속에서도 많아질 거고요. 반면에 우리 해양에서는 이러한 값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빙하나 해양 속에 있는 이러한 산소 동위원소비를 가지고 과거의 기온을 알아낼 수 있는데, 이것을 산소 동위원소 비를 가지고 과거의 기후를 알아낸다라고 우리는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방법들이 바로 이러한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빙하 시축 코어 방법 정도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게 큰 환경 문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과학 이슈로 꼽힐 만큼 학계에선 지구온난화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도 악조건 속에서 남극 빙하 연구에 한창인데요. 연구 현장에 생생한 모습을 양혜빈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5m 간격으로 빙하 시추 지점을 표시하고 원통 모양으로 잘라 꺼냅니다. 샘플링을 할 장소를 지정을 해서 이 지역에서 1m는 드릴로 눈을 걷어내고 그 밑에 있는 1m를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이 지역에 1m짜리 코어를 20개 정도 얻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15km의 대략 거리는 70cm.
기후의 중요성은 지구온난화 시기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상정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네이처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과학 이슈로 남극 스웨이츠 빙하 연구를 꼽았습니다. 온난화 탓에 이미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스웨이츠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을지, 이로 인해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할지 등을 연구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연구에 전 세계 과학자 100명이 참여했는데 한국극지연구소 연구원들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빙하 시추라는 것은 빙하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원통 모양의 그런 빙하들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작업인데요. 지표에 내려 빙하가 된 눈 속에는 꽃가루가 포함될 수 있고 눈 결정 사이에 당시에 대기 성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보았던 18산소와 16산소가 이 빙하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빙하 내의 흔적, 기포를 가지고 과거 대기 조성을 알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온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요. 지질시대의 기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현재까지 기후가 이런 식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대체적으로 한랭하고 그 다음에 온난한 시기가 오고 한랭한 시기, 온난한 시기, 한랭한 시기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지질시대의 환경을 보면은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 원색누대와 시색누대를 보면은 시색누대 같은 경우는 두꺼운 석회암층이 발견되고 석회 조류의 화석이 산출되는 것으로 보아 온난한 기후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원색누대에서는 빙퇴석과 빙하 여감층, 다시 말해서 우리 한랭한 기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빙하기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우리 현색누대로 와서 고생대를 보시면요. 고생대 전기에는 전반적으로 온난하고 건조한 기후였으며 중기에는 한랭한 기후가 나타났고 중기 이후에는 현재와 비슷한 기후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생대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었고요. 특징입니다.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가 바로 중생대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중생대 빙하기가 없었다 특징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대 말에 생물들이 멸종한 이유를 빙하기로 들지 않고 화산 폭발이나 운석 충돌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빙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신생대를 보시면요. 비교적 온난한 기후가 계속되었고 제4기에서는 빙하기가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먼저 특징적인 거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중생대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위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잘 하실 수만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질시대 기후에 대해서 한번 보았고요. 문제 하나 풀어보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현색누대 동안의 대륙빙하 분포 범위와 기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질시대 기후와 관련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와 자료 등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위쪽에 있는 그림은 대륙에 있는 빙하들의 분포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아래쪽에는 한랭한 기후냐 온난한 기후냐 그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보니까 우리 중생대에 이런 식으로 빙하가 없는 걸 보아하니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구나. 이런 것들 체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기억을 볼게요. 고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 틀렸습니다. 우리 고생대 초기에는 이렇게 온난한 모습이 보였으나 말기쯤에 이런 식으로 대륙빙하 분포 범위가 넓은 걸 보아하니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대륙빙하 분포 범위로 미루어 중생대는 기후가 온난하였다. 맞습니다. 우리 중생대에서는 빙하기가 없었고 대체적으로 온난한 기후였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신생대에는 중생대보다 평균 해수면이 낮았을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신생대 보니까 대륙에 빙하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대는 중생대에 비해 평균 해수면이 낮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지질시대 화석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끝!